아이 떨려라. 네. 그러면 제가 쭉쭉 들어오시면 네 시작할게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한국 오르프 슐베르크 협회에서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바톤이 넘어와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오르프 슐베르크 협회 국제협력부에서 같이 힘을 돕고 있는 이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오늘은 조금 제가 수업적인 면보다 다른 방향으로 조금 다른 네 인포메이션을 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잡았는데요.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오르프 인스티튜트를 소개합니다. 이 주제로 오늘 한 15분 동안 선생님들께 오르프 인스티튜트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떠한 입학시험과 졸업시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르프 인스티튜트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한국에 돌아온 지 딱 1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생하게 선생님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고 저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말하면서도 계속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오르프 인스티튜트라는 곳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들어는 봤는데 그게 어딘지 어디에 있는 학교인지 또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프 인스티튜트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르프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요. 그 오르프 인스티튜트는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모차르트의 도시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도시에 있습니다. 그 모차르테움 국립음대라는 곳에 속해 있고요. 한 학부의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르프가 먼저 근데 독일에서 균터슐레라는 균터 학교에서 슐베르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1945년도에 그 균터슐레에서 마련되어 있던 악기라든지 소품, 뭐 악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슐베르크라는 이 교육적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하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오르프가 원래 작곡가잖아요. 그래서 작곡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근데 작곡을 막 이제 힘쓰다가 1943년 이제 3년 정도 지나고 48년도에 독일 바이에른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오르프 씨. 어린이를 위한 슐베르크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오르프가 어린이를 위한 오르프 슐베르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이 뮌헨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뮌헨에서 시작이 되고 이 방송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를 하기 시작해요. 성대모사까지는 아니고 제가 오르프 선생님의 목소리는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기록물로 들어는 봤는데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라디오 방송이 14회를 계획을 해서 제작이 되었었는데, 이게 독일 내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방송이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때 스튜디오 49 이제 오르프 악기를 제작하는 회사도 이때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원래 오르프 악기를 만들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더 이상 나는 일을 못할 것 같고 이런 제작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라디오 방송 후에 모든 것들이 약간 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스튜디오 49라는 작업실을 마련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다시 악기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스튜디오 49, 49가 굉장히 유명한 오르프 악기 제조사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악기를 만들게 되고 이제 모차르테움의 학장님과 오르프가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대요. 그래서 학장님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모차르테움에서 어린이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진행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49년도에 항상 오르프랑 파트너로 움직이던 구니트 케이트만이라는 분이랑 이제 모차르테움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모차르테움에서 구니트 케이트만이 정식으로 어린이 그룹을 지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최초의 이제 오르프만의 공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라디오에서는 되게 한정적인 교육을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이제 라디오에서는 듣기만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고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듣는 걸로만 배웠었다면 이제 직접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동작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과 동작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어린이들의 활동이 만들어지는 그런 무대가 모차르테움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차르테움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국립음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정들이 어린이를 위한 과정이 열리는 중에 1953년에 모차르테움에서 이제 전 세계 음악 학교 운영자들이 모이는 국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국제 회의가 열렸을 때 구니트 케이트만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범 수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시범 수업을 세계에 있는 모든 음악 학교 교장 또는 학장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보시게 되고 이제 그분들 중에 캐나다랑 일본에 있는 음악학교 원장님들이 이 오르프 슐베르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 가져가서 이거를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캐나다와 일본으로 이 슐베르크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그 1953년 이때부터 모차르테움에 있는 학생들도 이 슐베르크 수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모차르테움 학장이 자, 그러면 이 교육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외부인들을 위한 과정을 열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과정을 어떻게 열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다가 이 수업을 듣는 이런 과정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잘 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수업을 듣는 모차르테움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업을 듣던 학생들의 일부가 덴마크 사람과 스웨덴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덴마크 사람, 스웨덴 사람, 독일 사람이 있었던 거죠. 덴마크 사람이랑 스웨덴 사람은 그 자기네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슐베르크를 이제 번역판을 제작을 하게 되고 독일 사람은 이 구니트 케이트만의 이제 동반자가 돼서 그 사람과 같이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오르프 강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오르프 슐베르크가 무엇이냐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죠. 막, 너무 궁금해. 뭐지? 도대체 이 교수법은 어떤 것이고, 이거를 어디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과정의 중심이 되었던 모차르테움에서 훈련센터를 만들자라고 이제 계획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프가 모차르테움 학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 훈련센터를 만들어야겠어? 어떻게 생각해? 나 되게 마음이 급해.
나 훈련센터를 만들 수 있게 좀 어떻게 좀 해봐 라고 이제 오르프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모차르트 음악장도 그래 그 생각에 자기도 동의를 하니 자 그러면 4학기로 계획된 세미나를 만들고 이 세미나가 훈련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1961년에 4학기로 계획된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모차르테움에서 제공을 해줬던 공간이 비좁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보다 훨씬 넓고 효율적인 공간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지금의 이제 위치 그 선생님들께서 되게 유명한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도레미송 나온 영화가 뭐죠?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제목이.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이 짤즈부르크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 대령의 집의 배으로 나왔던 그 집을 그 집 바로 옆에 네 맞아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요. 그 대령의 집 바로 옆에 그 슐로스 프롬부르크라고 그곳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프 인스티튜트라는 곳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걸요? 이 대문은? 그래서 이렇게 오르프 인스티튜트를 만들게 되고 그 해에 1961년 그 해에 협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협회가 생겨나게 돼서 이제 모든 세계적으로 나가는 세미나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독일에 있는 협회도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점차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교수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62년도에 그때는 이제 오르프 소식이랑 정보를 담고 있는 매거진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지금에 와서는 오르프 슐베르크 호이트라고 해서 이제 책자가 발행이 되고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도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1년에 2번 발행을 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오르프 슐베르크 포럼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티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도 나와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쉽게 다양한 오르프 소식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프 인스티튜트가 생겨나게 되고 이게 모차르트 국립음대에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차르트 국립음대에서 나는 한번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들어가시면 오르프라고 명명이 되어 있지 않고요. 기초음악과 움직임교육학이라는 학과명으로 저희가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 기초음악과 움직임교육학 그거를 확인하셔서 학과 학사과정, 뭐 석사과정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오르프 인스티튜트는 학생들이 학사과정, 석사과정 통틀어서 한 70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교수님들과 강사진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학사과정은 총 8학기 수업 과정이 있고요. 4학기, 5학기쯤에 심화 전공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심화 전공은 4개로 나누는데요. 노래, 무용, 악기, 사회복지, 그러니까 음악 치료를 위한 이런 4가지의 심화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학사과정을 입학하려면 우선 이론 시험을 봐야 돼요. 이론은 이제 청음과 음악 이론, 그리고 이제 수업 시험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음악적 재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 그다음에 청음, 듣고 연주하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즉흥 연주, 악기 연주 이런 것도 보고요. 춤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이제 외국인들도 물론 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건 독일어 시험이 꼭 포함이 됩니다. 독일어는 등급이 있는데요. A, B, C 등급이 있어요. A 등급은 낮고요. B, C로 올라갈수록 점점 높은 등급인데요. B 등급
B등급이 돼야지만 이 수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시험도 있는데요. 졸업시험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할 거 없이 다 똑같아요. 세 가지의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요. 졸업 논문, 그리고 논문 이제 콜로키움이라고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짜리 수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시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5학기 때 심화 전공을 선택하고 난 뒤에 그 심화 전공, 자기가 선택한 심화 전공에 관련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보통 졸업 공연 프로그램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제 뭐 사회복지 전공 같은 경우에는 45분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15분 선생님들과 이제 어떻는지 이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요. 노래, 악기, 무용 전공은 2, 30분 정도의 졸업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석사과정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석사 1, 석사 2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석사 1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르프 인스티튜트에서 기초음악과 춤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바로 연결해서 받는 수업으로 2학기, 1년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졸업자에 한하기 때문에 졸업자에 한해서는 따로 입학시험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타 학교에서 오는 이제 경우는 시험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석사 1은 전제 조건이 꼭 깔려 있는 거예요. 기초음악과 춤교육학 또는 음악교육, 춤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지 1년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시험은 똑같이 논문 콜로키움, 그다음에 수업시연, 그다음에 졸업공연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석사의 두 번째, 이건 두 번째 과정은 다른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거나 음악과 무용교육학을 6학기 정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 한해서 이 석사 과정 2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교육학 관련된 수업을 얼마나 들었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준비된 시간보다 제가 지금 더 길게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항상 괜찮아요? 일까요? 어떤지 답을 주세요. 우선은 제가 쭉 얘기할게요. 그래서 석사 두 번째 과정은 이제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타 학과를 전공한 사람인데요. 석사 과정 2는 4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년이고요. 최대 3년까지 연장, 그러니까 최대 3년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정해져 있는 거는 2년 동안. 네, 그래서 총 4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소개드렸던 마스터 아인스 석사과정 1과 똑같이 이론적으로 심화해서 배우는 건데 석사과정 2 같은 경우에는 오르프 교수법에 대해서 어떠한 기초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가장 비기너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르프 교수법에 대한 기초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학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론적인 기초와 역사뿐만 아니라 댄스 테크닉 같은 것도 더 배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배우는 수업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저희가 총 4학기 동안 석사 과정은 하게 됩니다. 이때 입학시험은 이론시험을 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께서 석사과정 두 번째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석사과정 두 번째 거는 이론 입학시험이 한 8가지 정도를 봐요. 근데 8가지라고 하면 약간 8가지나 봐 이렇게 하실 텐데 음악과 춤 교육하기 때문에 음악과 춤 관련된 모든 부분을 그 다음에 교육적인 소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틀 동안 입학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시험은 음악이론과 청음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5분에서 20분짜리 수업 시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악적 재능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데 이때는 노래, 악기, 그 다음에 이제 타악기 리듬 연주 시험도 보고요. 그 다음에 춤 관련된 시험도 보게 됩니다. 이제
독일어 문화권이 아닌 사람에 한해서는 독일어 시험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독일어 등급은 베츠바이 B2까지 가지고 있어야, 독일어 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입학 시험에서 유리하다기보다 이제 할 수가 있어요. 학교 과정들을. 그 다음에 졸업 시험은 똑같이 논문 시험, 수업 시험, 졸업 공연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과정이 이제 학교 오르프 인스티튜트에서 또 하나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되게 스페셜 코스인데요. 이거는 2년마다 돌아오는 코스로 1년 과정이에요. 그런데 오르프 썸머 코스는 정확하게 언제 신청 그 사이트가 열리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직까지 열리지는 않거든요. 모든 수업은 다 독일어로 진행이 됩니다. 영어로 진행되지는 않고요. 학사, 석사 과정은 모두 다 독일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독일어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들도 다 독일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학사나 석사 과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독일어 공부를 차근차근히 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스페셜 코스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지금 물어봐 주시는 썸머 코스는 제가 이거 스페셜 코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스페셜 코스가 올해 다시 6월 달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게 1년 과정이고요. 여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원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조금 전에 스페셜 코스 관련된 서류는 저희 한국 오르프 슐베르크 협회 사이트에 협회 공지사항란에 스페셜 코스 관련된 지원서와 안내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공문이 내려온 지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을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원 서류는 올해 4월 1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서류는 선생님들께서 지난 3년 동안 오르프 교수법과 관련된 티칭 경력서, 그리고 영어를 얼마나 유창히 하는지, 구술, 서술 모두 가능한 정도가 되는지, 그거 유창한 영어 실력에 관한 이제 서류와 추천서 3장, 그다음에 가장 최근 대학 이상의 이제 수료증이나 졸업증, 그리고 여권 사진 3장, 그다음에 건강 소견서, 그다음에 여권 앞장 복사본,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비디오에는 맥시멈 20분의 영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항목으로는 내가 어떻게 티칭을 하는지 가르치는 영상이어야 되고, 아이들과 공연하는 영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안무를 한 춤과 춤추는 장면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악기 연주를 하는 장면, 그리고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또는 노래를 아카펠라로 이제 아카펠라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무반주로 불러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꼭 포함이 되는 비디오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지원 서류를 4월 1일까지 이제 아마 그 안내문에 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에다가 보내시면 되고요. 스페셜 코스는 수업료가 조금 비싸요. 이게 아무래도 스페셜 코스는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스페셜 코스는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영어로 소논문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졸업시험, 이 스페셜 코스도 참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1년 동안 같이 하신 다음에 6월 말까지 소논문 내셔야 되고, 소논문 관련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수업
시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졸업 공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사, 석사 과정과 동일하게 졸업 시험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대신 언어를 영어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생각보다 조금 네, 영어 능력이 꽤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냐면 수업료가 한 1년 동안 6,000유로 정도 들어요. 그리고 네, 이게 스페셜 코스의 참가 비용이에요. 스페셜 코스의 참가 비용은 한 6,000유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안내를 하는 생활 비용 같은 거는 개인이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500유로에서 800유로 사이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래서 수업료 자체가 조금 비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학사 과정, 석사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코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렸고요. 아까 그 여름 국제 세미나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 세미나 일정은 나와 있어요. 이번 올해 7월 13일, 12일부터 18일까지 네, 인터내셔널 썸머 코스 짤츠부르크에서 이루어지는 썸머 코스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는 아직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 대로 제가 그러니까 저희 협회 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비용은요, 한 학기에 학비가 750유로가 됩니다. 이거는, 네, 석사는 750유로, 한 학기에. 네. 근데 이제 학비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학비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체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드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오르프 인스티튜트에서 또 이렇게 과정뿐만 아니라 그 호스피타치온스 보케라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일주일씩 학교를 개방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든 수업들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하고 있고 어떤 식의 수업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주일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것들도 혹시나 이제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외국에 있는 학교를 가고자 이렇게 한다면 그런 일주일씩 학교를 개방하는 날짜들을 확인하셔서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교육학이기 때문에 그 교육학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독일에서 피아노 전공자였던 친구가 오르프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청강을 하고는 너무 좋다, 난 여기에 석사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석사를 지원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육학 점수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피아노 실력이라든지 이게 너무 뛰어나도 교육학 점수가 부족하면 석사 과정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학 이수를 내가 얼마큼 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는 선생님들께 만약에 오르프 교수법을 배우셨거나 오르프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은, 아니면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제 오르프 짤츠부르크에서 진행하는 그런 세미나, 썸머 세미나 이런 거, 썸머 코스 같은 것도 꼭 석사, 뭐 스페셜 과정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렇게 즐거우고 새로운 자극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기회가 되시거나 꼭 기회가 안 되더라도 그런 기회를 만드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석사 과정과 스페셜 과정이 어떤 걸 더 추천하냐. 근데 이거는 제가 느낀 차이예요. 이거 정말 제가 느낀 차이인데, 석사 과정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심화를 하는
과정이고요.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코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론적인 배경을 또다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조금 실전에 강한 코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조금 교사로서 한 발 더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코스가 스페셜 과정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면을 더 강화하는 프로그램인지 조금 실제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1년 동안 교사 트레이닝 과정으로 하는 건지 이제 그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여름 한국에서 진행되는 저희가 한국에서도 협회에서 국제 세미나를 진행할 때 선생님들을 꼭 모시고 오거든요. 이렇게 외국 선생님들을 모시고 올 때 꼭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셔서 그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티칭 하시는지 그거를 조금 같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이게 되게 제가 오늘 수업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 학교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주제였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이렇게 반짝반짝 재미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저 다음에 다른 이제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재밌고 수업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이렇게 제가 한 2배 길게 하긴 했는데 너무 반가웠고요. 언젠가 또 다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온라인상 말고 오프라인상에서 꼭 만나 뵙고 인사 나누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협회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아, 맞아요. 네, 저 통역했던 사람이에요. 오셨었던 분이군요.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이들하고 수업하시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늘. 오르프 노래라도 틀어야 될 것 같아. 어떡하지? 그냥 나가면 돼요? 안녕. 감사했어요. 저도 감사해요. 저도 헤어지기 싫어요. 한 1시간 할까요? 이거 오르프 슐베르크의 뮤직 포 킨던가? 그거예요. 오르프랑 구니트 키트만이 만든 노래거든요. 자, 다 같이. 아, 진짜요? 다들 막 나가셔가지고. 이 노래가 끝나면 마치도록 할까요? 네, 맞아요. 뮤직 for children. 네, 맞아요. 이 노래 제목 자체가 춤을 위한 노래네요. 노래가 끝났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독일어로 인사해. 독일어로. 슐라프 굿. 차오 차오. 츄스. 안녕.
오세요, 오세요. 춘계 세미나 꼭 오세요. 인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어. 춘계 세미나 꼭 오세요. 안녕, 차오. 진짜 끝.